자, 우리가 캠핑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600명 중에 261명이 코로나 이후 캠핑을 시작했다고 응답을 했다. 이건 추천 롯데 멤버스 리서치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자, 261명이 코로나 이후에 캠핑을 시작했다고 응답을 하고 이것도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나머지 사람은 캠핑을 아예 안 했다거나 혹은 이미 캠핑을 즐기고 있었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코로나 이후에 캠핑을 시작을 했지만 이전에도 즐기고 있었었고 혹은 아예 캠핑이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꼭 코로나 이후에 캠핑을 많이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다 라고 조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캠핑을 즐길 때 과연 어떠한 그런 해소들, 내가 캠핑을 정말 궁극적으로 하는 이유를 봤을 때에 총 5가지, 5가지의 조금 카테고리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휴식입니다. 휴식. 캠핑은 휴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캠핑을 한다 그러면 막 텐트 쳐야 돼, 모닥불 피워야 돼, 뭐 해야 돼. 근데 이게 다 힘들지가 않아. 왜? 나는 이거를 다 하고 마지막에 딱 그 자연과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과 그리고 간단한 와인, 위스키 한 잔에 즐길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거는 난 일이 아니다. 나는 휴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캠핑을 하는 거다 라고 답하는 사람이 50% 이상이다. 반 이상이다. 그래서 캠핑은 가끔씩 우리 여기 밑에 보면 친구들이나 연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캠핑이 재미있어서 라는 말이 나왔듯이 연인들 간에 내가 캠핑을 즐기러 가는데 뭔가 내 여자친구가 캠핑을 가기 싫어해. 그러면 이걸 보여줘. 이걸. 야, 아니야. 우린 휴식 취하러 가는 거야. 왜 휴식 취쳐? 우리는 이 자연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캠핑을 가는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꼬시는 거야. 야, 캠핑하러 가자. 그래, 알았어.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오빠가 다 해줄게 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옆에서 도와줘야 조금 쉽지. 그래서 이런 휴식의 개념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이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캠핑의 가치에서 봤을 때에 이 현대사회에서 너무 이런 갑갑하고 힘들고 이런 찌든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빗대어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여기도 역시나 50% 이상에 대한 답변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실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주변에 제 친구나 제 선배들이나 아는 형 누나들이 결혼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족과 어떻게 좋은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런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캠핑을 한번 가보세요. 혹시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한번 가보세요. 사실 캠핑은 초보자의 캠핑은 좀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려워요. 장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처음에는 글램핑부터 시작하는 거야. 글램핑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자연과 같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연과 같이 있으면서 글램핑은 하나의 이런 텐트도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해먹어도 다 있고 그리고 내가 불멍을 만약에 하고 조금 불멍 모닥불도 다 있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글램핑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글램핑은 이렇게 또 편한 게 있구나. 하지만 뭔가 아쉬워. 뭐가 아쉬워요? 내가 뭔가 일을 안 하는 느낌이야.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씩 장비를 사게 되는 거예요. 이제 텐트 장비도 사게 돼, 의자도 사게 돼, 테이블도 사, 버너도 사 이런 것처럼 많은 글램핑을 다녀보면 그런 것도 이제 지식이 쌓여있겠죠. 그렇게 초보자들이 처음에 캠핑을 즐길 때는 글램핑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글램핑도 좀 많이 해봤다. 나는 제대로 캠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텐트도 직접 쳐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캠핑을 즐길 때는 캠핑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것보다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자는 거죠. 이런 안전성을 계속해서 우리는
강요를 하고 있다, 강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떻게 보내냐? 캠핑을 가는 거다. 캠핑이면 글램핑을 가는 거다. 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이런 대화도 뭔가 진솔한 대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혹은 뭐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가족 간의 좀 진솔한 대화도 나눌 수 있다. 그게 바로 캠핑이 주는 매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친구들이나 연인과 그리고 혹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의 답변도 40% 이상에 대한 답변을 좀 줬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도 아시죠? 네, 이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 그냥 뭐 동네 어디 뭐 술집 동네 치킨집 가서 먹는 그런 술도 맛있지만 이런 캠핑 가서 먹는 술도 굉장히 맛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혹은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여자친구랑 같이 캠핑을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캠핑이 재밌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캠핑에 미친 사람들, 캠핑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캠핑이 재밌다라고 표현을 해요. 캠핑이 왜 재밌냐? 이러한 것들이 다 가지고 있고 캠핑만의 매력이 있고 캠핑만의 가치를 다 여기서 답한 사람 다 이미 봤어. 맛을 봤어. 이런 말이 있죠.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그 말 그대로 캠핑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또 주는 그런 다시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심오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심오한 얘기는 어떤 거냐면 캠핑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캠핑의 역사. 캠핑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자, 첫 번째, 벽화의 유목 생활이나 다양한 형태의 야외 생활에서 역사 사실을 추측을 했다. 이런 벽화들 있죠. 예전에는 이런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 다 우리는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다 이제 이러한 말을 타고 활을 쏘거나 자,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근데 집에 못 돌아가. 그러면 그때 뭐 해요? 캠핑을 합니다. 캠핑. 지금의 말로 캠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비박이죠. 비박. 그냥 어디 그 집을 하나 짓는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잠을 이제 하루 숙박을 하고 일어나서 다시 또 사냥을 하고 그런 먹잇감을 한 번에 다 들고 집을 가는 거죠. 집에 가서 이제 뭐 가족들도 있을 거고 거기 여기 또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을 또 형성을 해서 뭘 갖다 주고 자, 그런 식으로 이런 벽화를 통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캠핑을 하지 않았나? 우리 인류가 라고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대 삼국시대 활용도가 심신수양 및 체력 단련을 위해서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야영을 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한국사에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국사 교육을 배우는 거 아니죠. 우리는 캠핑 안전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 이렇게 예전에 벽화를 봤을 때도 이런 어떠한 뭐 심신수양과 체력 단련 혹은 이런 사냥을 통해서 명산 대천을 찾아가서 그때부터 야영 생활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 정신, 배양, 우회 훈련을 위해서 캠핑의 형태로 이동하면서 야외에서 훈련과 연애를 즐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캠핑의 역사라고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왜? 우리는 이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벽화나 그리고 이런 한국사에 대해서 얘기만 나왔을 때는 우리는 캠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 야영 생활의 시작이 된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캠핑을 이미 즐길 준비는 다 돼 있어. 하지만 좀 고민이 돼. 왜? 뭐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장점을 한번 보면요. 자, 혼자만의 시간과 여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명 뭐 집순이 집돌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집에서 혼자 뭐 넷플릭스 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보면서 개인적인 시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겠지만 언제 한 번쯤은 바깥으로 나가서 캠핑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정말로 다릅니다. 정말로 달라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자만의 시간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 자, 일단은 이런 뭔가 아파트
이런 뭐 도시를 보는 것보다 자연을 가서 산, 나무, 그리고 이런 바다, 강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마음의 안정이 좀 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자연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자연에서만 날 수 있는 그런 내음이 있거든요. 냄새들이. 그런 것들을 맡으면 마음의 안정이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내가 혹시나 캠핑을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체로 갔다. 단체로 갔을 때에는 거기다 협동정신, 그 다음에 이런 화학 이런 것들도 생겨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 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좋아하는 이런 연인들과 같이 갔을 때에는 이러한 사회생활도 다 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장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 캠핑을 다 하지. 하지만 단점도 있죠. 단점. 자, 단점 첫 번째는 협소해요. 말 그대로. 네. 일반적으로 너무 협소해. 그 말은 뭐냐면 힘들어요. 힘들어. 네. 제가 이렇게 인상을 써서 말하는 이유가 힘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빔 때문에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인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힘들고 이거를 계속 한다 그러면 이것도 다 장점으로 다 할 수가 있다. 왜? 힘들어야 음식도 맛있고 힘들어야 힐링을 받는 느낌이 더 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불편한 공간.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 수가 있겠죠.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씻을 네,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캠핑을 했을 때는 그런 공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글램핑 하시면 돼요. 글램핑. 네. 글램핑을 가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점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 캠핑도 단점에서 장점으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설치와 철거의 번거로움이 있죠. 네. 뭐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깊은 공감을 했을 텐데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우리 이 캠핑 안전 지도사를 계속 공부를 하시면 텐트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과 철거하는 방법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 강의를 꼭 다 보시고 자격증 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치와 철거의 번거로움이 단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 자격증을 왜 따?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 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우리는 이 자격증을 통해서 장점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캠핑은 안전하다. 캠핑은 이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하면. 그 안전 철칙은 어디에 있냐? 캠핑 안전 지도사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단점은 충분히 우리가 보완을 해서 장점으로도 승화도 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 캠핑 안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전사고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 안전사고가 뭐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 물리적 충격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캠핑에 즐기다가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네. 그거를 캠핑을 오래 한 사람들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마다 대처 능력이 있는데 캠핑을 좀 초보자 캠핑이거나 혹은 조금 캠핑에 많이 못 해본 사람들은 이런 물리적 충격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네. 뭐 이 물리적 충격에 대한 뭐 내용은 뒤에 계속 안전 대책이 나오니까 거기서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 네. 이 가스가 요즘에 뭐 이런 네이버나 유튜버에 뭐 캠핑 사고 치면 가스 관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네. 왜냐면 이 한겨울에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우리가 캠핑을 즐겨. 그러면 그 캠핑에는 어떠한 이런 가스를 통해서 따뜻하게 만드는 이 난로가 있죠. 이 난로에 나와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을 대체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나는 안 걸리겠지, 나는 가스도 안 걸리겠지 라고 좀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때문에 가스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뒷장에 나오는 안전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캠핑과 안전에 대해서 자, 캠핑장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캠핑장 위치는 제일 첫 번째는 안전 점검을 받은 등록 캠핑장에서만 즐겨서 합니다. 예전에는 캠핑을 할 때에는 누군가한테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내가 뭐 캠핑을 할 때 누군가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니잖아. 왜냐면 어찌됐든 내 장비, 그리고 내가 먹을 거, 그리고 내가 그 치우는 쓰레기 이것만 잘 한다 그러면 허락받을 게 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재 사고, 가스 중독, 어떤 물리적 충격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캠핑장이 따로 있어요. 네. 뭐 글램핑장도 포함돼서 이런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안전점검을 다 받아놨습니다. 이미 지금. 그러면 이런 데서 뭔가 캠핑을 즐긴다고 하면 여기 있는 어떻게 보면 업자 주인이 안전에 관해서 간단한 교육을 막 해드려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텐트 안에서 가스 피우시면 안 되고, 텐트 안에서 뭐 삼겹살 구워 드시면 안 되고, 항상 나와서 드셔야 되고, 쓰레기는 잘 치우셔야 되고, 불놀이는 여기서만 하셔야 되고, 딴 데 가시지 마세요.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만 여러분들 하신다 그러면 최대한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가 있다. 그리고 텐트 설치 장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할 게 안전,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할 게 안전, 세 번째 고려할 게 안전이에요. 그만큼 어쨌든 자연은 이런 캠핑장을 가면요, 자연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디 가나 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안전한 곳을 가야 돼. 안전한 곳.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캠핑을 즐기다가 비가 막 내려. 예. 근데 내가 바로 강이나 호수나 바다 바로 앞에서 캠핑을 즐겨. 그러면 거기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죠. 자, 이럴 때 최대한 안전한 장소에서만 여러분들이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텐트를 설치를 해야 된다. 네. 지대가 평평하고 주변에 암벽이 없는 곳. 네. 여러분들 최근에 울릉도에 한번 이런 뭐 암벽이라 해야 되나? 암벽이 부서진 그런 뭐 뉴스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울릉도에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정반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자, 이것처럼 거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왜? 왜냐면 거기는 이미 가이드라인 쳐져 있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 텐트 하지 마세요. 캠핑하지 마세요. 텐트 치지 마세요.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거기 들어가서 캠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캠핑했던 사람들이 인명사고는 많이 없었지만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왜? 암벽이 있는 곳에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벽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자, 그리고 지대가 평평하지 않으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때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데에서 텐트를 치고 누워 불편하겠죠. 이런 데 불편하겠죠. 뭐 울퉁불퉁해 불편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지대가 평평하고 암벽이 없는 곳에 텐트 설치하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텐트 설치 설명서를 필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더 튼튼하게 텐트를 칠 수가 있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가 있다. 자, 화재 안전자. 마지막으로 화재 안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제일 중요한 시설 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를 파악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 이거 누가 확인을 하겠어요? 하지만 캠핑장을 가면 다 알려줍니다. 네. 그때 잘 듣기만 하시면 돼요. 내가 굳이 소화기가 어딨지, 소화기가 여기 있나, 뭐 혹은 응급처치할 때 AED가 어딨지, AED가 저기 있나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주인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주인 사장님이 얘기하는 것만 잘 듣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캠핑을 즐길 수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 안전 장비도 구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요즘에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큰 소화기 말고 이제 휴대용 소화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리고 어떤 산소 마스크도 휴대용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나 같이 캠핑을 즐기다가 혹은 네, 옆동 텐트에서 막 어떤 사람이 뭐 일산화탄소 질식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산소 마스크를 갖다 주면 이거 충분 응급처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화재 안전 세계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자격증의 이름이 명칭이 뭐죠? 캠핑 안전 지도사예요. 캠핑 지도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안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캠핑은 다 같이 즐기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게 바로 캠핑 안전 지도사다.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캠핑 안전 지도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들, 캠핑장 위치와 올바른 방법으로 텐트 설치, 화재 안전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장 캠핑의 개념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